속보, 미쳤다 역대급 초대형 폭로. 완전 양아치였네. 완전 양아치였네 역대급 분노 폭발. 낙하산 홍명보 아웃. 축구팬들 경악.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중간 발표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계약 무효는 어렵다. 고 발언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에 대해 3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서민위는 문체부 감사 결과 축협은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 홍 감독을 후보자로 추천했으며 홍 감독 자택 근처에서 만나 감독직을 제안하는 등 면접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던 점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최 감사관은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었으나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국민 정서를 반영,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발언은 국민 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올해부터 국민 혈세 300억 원을 축협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문체부는 협회와 정몽규 회장의 불공정한 운영과 독선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며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감사 결과를 내놓는 것은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일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최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면서도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발언했다. 홍 감독의 거취와 관련해선 협회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국민 여론과 상식 공정위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몽규 축협 회장과 이임생 축협기술본부 총괄이사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해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 홍명보 감독, 손흥민 복귀 기대 속 4일 대표팀 명단 발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의 중동 원정 2연전을 앞두고 한국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4일 오전 11시에 최종 소집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명단에는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 토트넘과 황희찬, 울버햄프턴이 포함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최근 3승 1무, 승점 10를 기록하며 비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으며 중동 원정에서의 2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14일 쿠웨이트에서 5차전, 19일 요르단에서 6차전을 치르며 A매치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중동 원정은 2024년 A매치 일정을 마감하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다. 손흥민은 지난달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대표팀에서 제외되었고 황희찬 역시 발목 부상으로 중도 하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홍 감독은 그들의 복귀 여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손흥민은 4일 예정된 에스턴 빌라전에서 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며 황희찬도 회복 중이다. 이들은 각각 부상 회복에 집중하며 실전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홍 감독은 부상에서 회복 중인 선수들을 소집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을 발탁하는 것이 팀 분위기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유럽과 중동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점검하며 새로운 인물들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영준, 그라스호퍼, 원두재, 권경원, 코르파칸, 조유민, 샤르자 등의 선수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홍 감독은 2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해 전북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관찰하며 문선민과 이승우의 상태도 점검했다. 3. 이적 부상 부진, 삼중고 극복한 울산의 K리그 1, 3연패. 프로축구 K리그 무대에서 역대 세 번째로 정규리그 3연패 달성의 역사를 완성한 울산 HD위, 2024년 말 그대로 실현과 극복의 상곡선 그래프였다. 지난해 K리그 1, 2연패의 대업을 달성한 울산은 올 시즌을 시작하며 3연패 도전의 과제로 스피드업을 강조했다. 새 시즌을 대비해 일본에서 활약한 베테랑 중앙 수비수 황석호와 왼쪽 풀백 심상민을 비롯해 미드필더 자원인 고승범과 김민우를 합류시켜 중원과 뒷문 강화에 힘을 썼다. 특히 울산은 지는 경기에서 템포는 물론 공수 전환까지 느려지는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 겨울 전지훈련 동안 큰 노력을 기울였다. 출발은 좋았다. 개막 2연승 이후 3경기 연속 무승, 2무 1패로 잠시 주춤했지만 무승은 3경기까지 라는 팀 컬러에 부합하게 6에서 10라운드에서 5연승 행진을 펼치며 순조롭게 선두 질주를 이어갔다. 5월에 2연패를 당하기도 했지만 14에서 19라운드에서 4승 2무의 무패 행진으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6월 말부터 고질적인 수비 불안이 재발하며 삐걱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오른쪽 풀백인 설영우가 6월 유럽 무대 도전에 나서면서 츠르베나 즈베즈다, 세르비아로 이적하고 그에 앞서 지난 4월엔 이동경이 입대하며 김천 상무로 떠나는 악재로 전력에 조금씩 누수가 생겼다. 이런 가운데 울산은 지난 7월 7일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자리를 옮겨 최대 위기를 맞았다. 2021년 울산을 맡아 첫 시즌 준우승을 지휘한 뒤 2022년과 2023년 K리그 1, 2연패를 달성하며 울산에 명가 재건을 완성한 홍 감독의 지휘봉 반납은 큰 위기로 다가왔다. 홍 감독의 구상에 따라 2024년 선수단을 꾸린 울산은 정작 시즌 설계자가 떠나게 되면서 3연패 달성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기 시작했다. 울산은 이경수 수석 코치 대행 체제로 들어갔지만 흔들림이 역력했다. 홍 감독이 떠나고 치른 4경기에서 1승 3패로 부진했고 팀 순위도 4위로 추락했다. 더군다나 핵심 윙어 엄원상이 스포츠 탈장으로 9월부터 전열에서 제외되는 악재. 지난해 득점왕을 차지한 주민규는 지난 7월 8호 골을 터뜨린 이후 3개월 동안 골 갈증에 시달리다 10월 27일 포항을 상대로 힘겹게 9호 골을 터뜨리는 부진마저 겹치며 울산은 고비와 자주 마주했다. 울산은 홍 감독의 대표팀 합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서둘러 후임 사령탑을 찾았고 울산에서 현역 시절을 보냈던 김판곤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빠르게 영입했다. 홍콩과 말레이시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정작 K리그 무대에서는 지도자 경력이 짧았던 김판곤 감독을 놓고 팬들은 의문부호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 감독은 도장 깨기에 나선 도전자의 심정으로 K리그 1무대에 뛰어들었다. 물론 출발은 쉽지 않았다. 8월 10일 대구 FC와 26라운드 홈경기에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 김 감독은 상대 자책골로 승리를 따냈지만 이어진 수원 FC와 27라운드에서는 1에서 2로 무릎을 꿇으며 첫 패배를 맛봤다. 하지만 김 감독은 K리그 1, 2연패의 저력을 경험한 베테랑 선수들의 길을 살려주는 동시에 백업 자원에게도 출전 기회를 골고루 분배하며 자극을 줬다. 공격적인 수비를 강조한 김판곤 감독이 선수들에게 보여준 신뢰는 곧바로 성적으로 나타났다. 김 감독은 광주 FC와 포항 스틸러스와의 28에서 29라운드에서 첫 연승을 맛봤고 이어진 난적, 강원 FC와 30라운드 2에서 0승리를 통해 3연승과 더불어 1위 탈환의 기쁨을 누렸다. 울산은 강원과의 30라운드 승리를 3연패 달성해 터닝포인트로 생각한다. 특히 강원전에서 선제 결승골의 주인공이 강윤구였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백업 공격수 자원인 강윤구는 지난 5월 1일 대구전에서 시즌 1호 골을 넣은 뒤 침묵하다가
팀의 득점이 가장 필요한 강원전에서 자신의 시즌 2호 골을 터뜨리며 김판곤 감독의 믿음에 부응했다. 울산 3연패는 김판곤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단 전원이 함께 일궈낸 위대한 결과물이지만 그래도 김판곤 체제의 시작부터 더 빛을 발한 선수가 있다. 바로 올해 울산 유니폼을 입은 고승범이다. 고승범은 중원에서는 어느 포지션이든 맡을 수 있는 멀티 요원으로 그의 최고 강점은 성실함과 꾸준함이다. 중원에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활동량을 선보이며 공격 전개와 키패스의 강점을 보여주는 선수다. 하지만 시즌 초반 고승범의 활약은 크게 두드러지지 못했다. 항상 열심히 뛰지만 공격 포인트에서는 약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던 7월 초까지 고승범은 15경기를 뛰면서 1득점이 공격 포인트의 전부였다. 하지만 김판곤 감독 부임 이후 고승범에게 더욱 신뢰를 줬고 김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8월 10일 대구전부터 전 경기에 출전하며 중원을 책임졌다. 그동안 고승범은 소리 소문 없이 2골 2도움의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원성 히어로 로우 묵묵히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하더니 강원과 36라운드에서 루빅손의 선제골을 돕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4.6지 중 4패, 연봉 270억 제라드 향한 팬들의 야유, 나가라. 스티븐 제라드 이티파크 감독이 팬들로부터 야유를 피하지 못했다. 리그에서의 부진이 치명타로 작용한 모양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3일, 한국 시간, 제라드 감독이 이티파크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그의 팀은 지난 시즌 6위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11위에 머물고 있다. 고 짚었다. 매체에 따르면 제라드가 야유를 받은 건 이날 오전 이티파크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카다시아와의 2024-25 사우디 프로리그 9라운드에서 0에서 2로 패한 뒤다. 이날 홈팀이 패하자 팬들은 제라드 감독을 향해 나가라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뒤 제라드는 선수들과 얘기를 나눴다. 만약 우리가 이전에 이런 경기를 했다면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첫 실점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다. 두 번째 골은 젊은 선수의 실수로 나왔다. 이 선수는 지난 알파이아전에서도 같은 실수를 했다. 그는 아직 경험이 적다. 젊은 선수를 수비에 기용한 책임을 내가 진다. 부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했다. 이티파크는 이날 패배로 최근 공식전 6경기 동안 2무 4패에 그쳤다. 이 기간 득점은 단 5점에 불과하다. 매체에 따르면 제라드 감독은 알카다시아전이 열리기 전부터 경질 압박을 받고 있었다. 당시 제라드 감독은 최근 결과로 인한 팬들의 실망을 안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외부 의견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선순위는 이 클럽이라며 계속 경쟁할 것이라 예고했다. 다만 매체는 경기 후 대다수의 야유 속에도 여전히 제라드를 지지하는 일부 팬들이 있다며 제라드의 친정인 리버풀의 유명한 모토인 ULL 네버 워크 언론이라는 대형 배너가 경기 내내 경기장에 걸려 있었다. 고 주목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제라드가 이끄는 이티파크에선 조르지니오 바이날돔, 무사 덴벨레 등이 출격했으나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 나초 페르난데스 등이 출격한 알카디시아에 무릎을 꿇었다. 제라드 감독은 현재 이티파크에서 1,520만 파운드, 약 270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수령하며 계약은 2027년까지 남아있다. 리그 11위, 승점 11에 그친 이티파크는 오는 8일 1위 알힐랄, 승점 25, 과의 원정 경기를 벌인다.